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테슬라 주식을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죠.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모든 이야기가 이의 이야기로 도배가 돼서 저 역시도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장 내에서는 이제 1371불에 끝났지만 이제 장 후에 애프터마켓에선 1400불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끝을 모르고 주식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도 주식 보유자로서 기분이 나쁘진 않지만 정말 무섭습니다. 상식적으로 한 번은 그래도 어떻게 조정이 와야 되지 않나라는 첫 번째 시작은 저의 그냥 잠깐 주식 구매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테슬라는 참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마케팅비를 단 한 푼도 안 쓴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전통적인 마케팅비를 쓰진 않지만 이런 소셜 미디어나, 그리고 최근에는 사이버 트럭으로 이제 미국 대륙을 횡단하겠다는 그런 이벤트도 벌이고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숏 반바지를 이렇게 파는데요. 이게 뉴스 기사에서 보고 에이 설마 하고 했는데 진짜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대놓고 팔더라고요. 개당 거의 70불에 가까운 가격인데, 그래서 한번 오늘은 주식과 이 숏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으면 그 초능력이죠. 신의 영역이죠. 또 이것도 사후 해석이지만 이런 현상을 보면서 참 아쉬움이 많이 났죠. 그러니까 무슨 아쉬움이 남냐면 더 살 걸. 이렇게 테슬라를 매일 이야기하면서 저도 참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테슬라를 떠드는데 정말 더 샀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두 가지 후회가 있는데, 제가 이때쯤 차를 샀습니다. 차를 타보고 이것이 미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를 소유해보니까 정말로 차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를 예약할 때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이 5,000불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시승을 했거든요. 제가 롱레인지랑 퍼포먼스 모델이랑 3번을 시승했군요. 숏까지.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모델 3를 사기 전에 다 시승을 해봤습니다. 그때 세일즈 퍼슨이 하는 이야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너같이 그렇게 많이 시승한 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시승하면 사지, 세상에 3번이나 시승해서. 그때마다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때마다 실망감을 금치 못했지만 그 보여준 성능은 정말 눈이 뒤집힐 정도여서 차는 사되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고 나서 바로 테슬라가 가격을 올려버렸죠. 그래서 6,000불이 됐는데 그때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예약할 때는 5,000불이었고 살 때 딱 사인하기 직전에 6,000불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8,000불이 됐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 예약했을 때 했었으면 3,000불을 벌었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포텐셜을 저 역시도 너무 그때는 과소평가했던 거죠. 지금 정도의 기능인데 5,000불이라면은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8,000불은 너무 비싸죠. 그리고 원래 제 계획은 모델 S를 살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무리해서 사지 말고 그냥 모델 3 사고 이 차에 반해서 그때 여윳돈으로 이때쯤 주식을 삽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블룸버그 자료를 보면 이 차를 산 사람의 99%가 넘는 분들이 이 차를 추천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원동력에 힘을 입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됐고, 열심히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더 미래를 밝게 보고 제가 이때쯤 한 번 더 삽니다, 주식을.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한 방 맞았죠. 그러고 나서 좀 속이 쓰렸죠. 왜냐면 비싸게 샀으니까요. 코로나 사태 때 직장 동료들이, 제가 옛날에 한번 주식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죠. 그때 직장 동료들이 델타를 추천해서, 보잉이나, 역시 테슬라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때 델타를 샀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의 여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델타 살 돈을 테슬라를 샀었으면, 그래서 다 사후 해석이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냐고 목표가가 얼마인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돈이 필요할 때 팝니다. 목표가라는 게 없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저는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합니다. 저는 이제 곧 테슬라를 차를 2대나 보유하게 생겼는데, 모델 Y를 살 게 아니라 이게 주식을 샀었어야죠. 주식을 샀었으면은 안타깝지만 이런 것들은 신의 영역이지만 한번 그냥 넋두리였고요. 상식적으로 저도 머리로도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 베런이라는 분도 테슬라 주식이 막 7,000불, 8,000불 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 할아버지신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전기차 주식들이 다 미친 듯이 지금 거의 폭주하고 있죠. 버블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기사를 보면은 딱히 뭔가 뚜렷한 이것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들 구독자님들께서 알아봐 달라는 주식들이 여기 다 있네요. 톨토이스, 니콜라, 테슬라, 니오. 예, 정말 이번 달에만, 그쵸. 제가 모델 Y 살 돈으로 이번 달에만 샀었어도 100% 넘게 벌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날려버렸죠. 전기차에 대한 호재는 많은데 아직까지는 테슬라를 제외하고 뚜렷하게 크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진 않아서 테슬라 역시도 지금 토요타를 그냥 넘어가는데 토요타는 한 분기 200만 대를 넘게 파는 회사인데 지금 몇십만 대 파는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참 그걸 넘는다라는 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 테슬라 주식에 숏을 친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런 상품을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여기에 도대체 숏이 얼마나 걸려있길래 아직도 숏이 걸려있나?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강세장에 도대체 제정신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난 2월 기사인데 숏 치신 분들의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기사들을 한번 숏 치신 분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셨을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미국에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인데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차트에 보면 3월 전이죠. 2월인데 그때 이미 한 900불을 돌파했었을 때 한 12빌리언 정도 날리셨죠. 그치만 이제 계속 숏을 치셨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미를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다시 늘 숏이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더라고요. 6월 기사인데 이거 6월에 숏을 치셨으면 지금 어떻게 감당을 하셨을지가 참 걱정인데 아니 이런 기사들이 왜 계속 나올까? 이게 제 궁금증이었거든요. 6월에 숏을 치기 좋은 타이밍인가라는 이런 이때 숏 쳤으면 정말 걱정인데 일단 간략하게 숏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숏은 한국에서는 이게 공매도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주식을 팔고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아야 이익이 남는 건데 그걸 역순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와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은 그러니까 일종의 레버리지죠. 빌려오는 거니까 피를 내고 주식을 빌려오는 겁니다. 롱보다는 숏이 좀 위험한 측면이 어떤 면들이 있냐면 예전에 정말 저희 구독자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친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숏 스퀴즈가 일어나는 거죠. 주식이 제가 숏 포지션을 만약 가졌다 치면은 숏이 났는데 이게 주식이 반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리고 더 올라간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아무래도 포지션을 바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주식을 빌려왔기 때문에 그걸 커버한다고 하죠. 숏 커버링, 이제 숏 스퀴즈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반대로 엄청 사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제 바이인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주식이 폭증합니다. 이런 위험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롱은 저같이 장기 투자하면 언젠간 오겠지 하고 기다릴 수 있겠지만 숏은 주식을 빌려왔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언젠간 그 주식을 갚아야죠. 그러니까 테슬라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제가 제일 궁금했던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알려면 이런 공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Short Interest Ratio라고 해서 전체 데일리 트레이딩 볼륨, 그러니까 얼마나 그날 주식이 거래된 양 대비 이제 숏을 얼마나 때렸냐는 거죠. 이 레이시오가 얼마나 이 주식이 숏을 얼마나 이제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뭐 이런 공식은 쉽게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도대체 얼마의 숏이 있는 게 많이 때려진 거고 아니면 적게 때려진 거냐 감이 저는 없으니까요. 전 전혀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찾아봤죠. 10이 기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 미만이면은 그냥 별로 없는 거고 10 이상이면 좀 숏이 있구나. 그리고 20이 넘으면 이게 핵심이죠. 이게 20이 넘으면 extremely high랍니다. 그래서 테슬라한테 얼마나 숏이 걸려 있길래 이런 상품들이 계속 나올까? 차트를 봤는데 이게 진짜 믿을 수 있는 차트인지 아니면 이분들 정말 대단한 건지 혹시 이게 틀렸으면 댓글에 이렇게 고쳐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 숏 볼륨을 보면 레이시오가 25입니다. 7월 6일자죠. 아니 이분들 근데 하긴 지금은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엄청나게 뛰는 이 몇 주 동안 숏의 레이시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수치를 보니까 이런 상품이 왜 나오는지는 계속 이해는 하겠네요. 근데 정말 주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재 내연기관에 있어서 어떤 그런 전기차에 대한 비전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숏을 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많이 칠 수 있다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